챕터 8 모바일로 블로그 활용하기. 자,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PC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모바일의 활성화로 스마트폰에서도 글을 쓰시거나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앱을 설치했었고 이 앱의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5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자, 처음에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이웃 새 글이에요. 여기는 나의 이웃의 새 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여기 모먼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바일 블로그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모먼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인스타그램, 이후에 이제 배울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이웃에게 24시간 동안 보여질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모먼트라고 합니다. 물론 이웃들이 정성적인 이웃들이 많으면 그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실제 블로그에서 추천 모먼트를 또 띄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실 때 활용하기 좋은 게 모먼트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궁금하실 테니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모먼트에 이 플러스 부분을 클릭하시면 모먼트를 만들 수 있게 떠요. 기본적으로 모먼트는 바로 촬영해서 올리는 형태로 뜹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을 올려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기존에 찍었던 어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실 때는 왼쪽 하단에 여기 앨범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찍어놨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 하나를 골라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로딩 중입니다 뜨면서 얘네들이 그냥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장소를 넣거나 아니면 이걸 어디서 샀다라고 한다면 쇼핑을 달아 놓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숙주나물이라는 거를 어느 쇼핑몰에서 샀다 그러면은 여기 스티커에서 쇼핑으로 들어가서 여기 리뷰하고자 하는 몰 이름과 예를 들어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올려놨던 상품도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이 상품은 여기서 산 거야 이렇게 모먼트를 본 사람이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블로그에 어떤 포스팅이 있다면 내 블로그로 바로 넘어올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저는 숙주나물이기 때문에 검정콩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고 모먼트를 올렸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티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링크를 연결하거나 GIF로 연결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GIF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어떤 그림이 GIF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검색어를 예를 들어 나물 제가 이렇게 적으면 나물과 관련된 GIF들이 뜨겠죠. 나물은 없네. 나무 찾자. 그러면 이런 나무와 관련된 GIF를 여기다가 내가 선택해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실 때 이런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해요. 자, 스티커는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T 요거는 뭐냐면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디자인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정렬 방식 요거 색깔 글씨 색깔이에요. 여기 그 다음 투명도 정도를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글씨가 써지죠. 그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놓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그리는 거. 근데 여기다 그릴 일은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모먼트의 시간이에요.
해서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었을 때 그 사진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 보이게 할 것인지 요런 거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스타일이나 필터, 보정을 이용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티브나 뭐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좀 꾸며놓으면 좀 그럴싸해 보이게 꾸밀 수가 있죠. 필터는 뭐 이렇게 필터 효과 주는 거고요. 보정은 밝기나 대비 등을 맞춰서 보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인을 누르면 모먼트를 다음 거 꾸며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적고 태그를 적어서 등록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모먼트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모먼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아마 네이버의 모먼트보다는 이후에 배우게 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거라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모먼트에 대한 설명만 한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부분들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내 이웃의 새 글들이에요. 아마 책 쓰는 공인중개사라는 그 부분이 아마 23분 전에 글을 쓴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렇게 공룡하우스 글, 영민님 글, 예,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PC 블로그에서처럼 내가 이 글에 만약에 공감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 하트를 눌러서 공감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댓글을 달 때는 여기를 눌러서 댓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여기다가 뭐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해서 간단하게 댓글이나 답글을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웃의 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의 새 글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즉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면 내 블로그 자체를 블로그 마켓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얼마 전에 오후반이었죠. 저녁반에 골프 그 피팅 이런 거 파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실제 블로그 마켓에다가 글을 올렸을 때 또 그걸 보고 또 구매도 이루어지고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마켓플레이스가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이 할 수는 없고요. 사업자가 있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스토어 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리면서 마켓플레이스에도 올리겠다 이런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웃색을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나침판 모양 설명할게요. 자, 이 나침판은 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마도 30대다 보니까 추천하는 30대 글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죠, 그쵸? 어쨌든 저의 그 관심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추천글을 네이버에서 뽑아주는 게 추천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옆에 있는 요 연필 모양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는 글쓰기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요 종 모양은 알림을 뜻해요. 즉 내 소식이라고 하는데 내 블로그에 어떤 공감이 달렸다라든지 댓글을 했다든지 서로 신청했다든지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한 알림이 여기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프로필 사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동그라미, 여기가 바로 내 블로그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누르면 내 블로그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PC 블로그에는 제가 분홍분홍하게 꾸며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블로그는 그죠? 나름은 그래서 분홍색으로 꾸몄는데 모바일 블로그에 보니까 또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모바일 블로그의 커버 이미지는 우리 스킨이나 타이틀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미지를 넣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위에 부분을 꾸미는 게 홈편집이에요. 홈편집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변경이라고 위에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커버의 이미지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기본 커버 이미지를 쓰겠다.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쓰는 거고,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하면 내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선택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누르면 이 사진으로 요 프로필이 아니라 커버 사진이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랑 완전히 다르게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같은 블로그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를 만약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PC 블로그와 좀 비슷한 이미지 또는 톤이라도 좀 비슷한 이미지를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작업을 미리 캔버스에서 했었으니까 블로그 올릴 때 활용을 한다면 내 메뉴의 관리에도 보면요, 여기에 모바일에 커버 이미지 넣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벚꽃 사진 저번에 올렸던 거, 저는 벚꽃 사진이고요. 그죠? 3회차 어디 갔냐? 여기서 제가 이 사진 타이틀을 만약에 여기다가 넣고 확인을 한다면 여기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죠. 자, 저장 잠깐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아까 바꿔놓은 피자로 있기는 한데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볼까요? 자, 제가 화면을 밑으로 당겼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 고침이 되는데 배경이 이렇게 아까 제가 PC에서 바꾼 대로 배경이 바뀌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이랬을 때는 PC 블로그랑 또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하자면 블로그에다가 올리실 때 모바일 블로그도 가급적이면 PC 블로그랑 같은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커버 이미지를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홈편집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커버 스타일은 요 커버 모양을 어떻게 뜨게 할 것이냐 이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모양을 그냥 골라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블로그 명이죠. 여기서 바꾸면 PC 블로그 이름도 바뀝니다. 여기는 프로필, 그래서 여기 프로필 사진도 바꾸면 PC에서도 같이 바뀌고요. 요 엘리라고 적은 건 닉네임이겠죠. 네, 별명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내용들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저는 지금 추가할 블록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추가할 블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숨기기 잠깐만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까지가 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다 숨겨놨고요. 자, 플러스를 눌러서 보시면 추가할 블록을 선택하세요 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소개를 누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개글을 적을 수 있게 뜹니다. 모바일 블로그랑 PC 블로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요, PC 블로그에서는 관리해서 소개글 적을 때 소개글밖에 적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모바일 블로그 안에 소개글에서는 이렇게 전화번호나 주소까지도 같이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 블로그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전화를 걸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치를 바로 찾아올 수 있게 주소를 넣겠다라면 이 부분까지 넣어서 등록하시면 되세요. 근데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일상 리뷰 블로그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전화하거나 주소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대로만 두셔도 돼요. 근데 만약 사업용 블로그다. 그럼 어때요? 전화를 오히려 전화 상담이 오는 게 더 반가운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전화번호나 주소를 남겨놓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엔 다시 플러스 눌러서 외부 채널 설명할게요. 자, 외부 채널은 우리 모바일 블로그에 다른 이제 채널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스토어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URL을 여기다가 적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URL을 적으려면 우리 스토어의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시 화면을 줄여놓고 저번에 우리 요거 빼놓은 거 있죠? 허니컴퓨터 요거 저는 요거 빼놨던 거 네,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공유 누르시면 우리 그 스토어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내천자 눌러서 스토어팜 연결의 URL을 붙여 넣어버린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하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달면 돼요.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도 나중에 달아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직은 스토어만 있으니까 스토어만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외부 채널 달아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신 분 잠깐 체크해보고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인기글 대표글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되셨으면은 이번에는 또 플러스 눌러서 인기글 대표글 좀 설명할게요. 자, 인기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이버에서 진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많이 본 글을 인기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 가습기랑 다이소 신발 접착제랑 실리콘 얼음 트레이랑 이런 걸 아마 제 블로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요런 거보다는 다른 글을 앞에다 띄우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럴 땐 대표 글을 설정하는 거예요. 대표 글은 내 블로그의 글 중에 아까 그 우리 블로그 탭에서 바로 좀 뜨게끔 할 글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 추가하기 하면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 앞에 떴으면 좋겠는 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고르고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그리고 얘네들 순서는 여기 보시면 석삼자 이렇게 눌러서 끌어서 순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맞추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표 글에는 내가 앞에 띄우고 싶은 글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인기 글이 아마 체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내 블로그에 글이 활성화되어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봤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라서 아직 인기 글이 책정이 안 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 대표 글로 내가 원하는 포스팅들만 선택해서 뽑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목록 탭 뷰 타입의 경우는 블로그가 지금 어떻게 뜨게끔 했으면 좋겠나 요거거든요. 뷰 타입을 만약 앨범형으로 하면 앨범형이 기본으로 보이는 거고 목록형이나 카드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얘네들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개랑 인기글 대표글 그 다음 외부 채널로 놓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외부 채널까지 나오고 인기글 대표글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적용까지 눌러주세요. 스텝 3이에요. 자,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연필 부분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블로그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창으로 넘어와집니다. 제일 위에는 카테고리랑 등록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그 다음 내용 적는 데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기존의 우리 PC 블로그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른 점이라면 블로그는 모바일 블로그는 보통 우리가 이동하면서 글을 쓸 수도 있다 보니까 위치를 바로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자,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저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일단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 부분에 클릭하고 여기다가 상큼한 레모네이드 적어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 모양 있죠? 여기를 눌러서 사진을 레모네이드 사진은 없지만 아무 사진이나 누를게요. 그리고 첨부.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위치 추가는 어디 내가 오프라인에 어떤 장소에 있을 땐 이 위치 추가를 눌러서 조금 기다리면 내가 있는 위치에 근처에 이제 상점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해당 곳을 눌러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연결 안 할 거면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여기 누르지 않으시면 돼요. 자, 밑에 본문 부분을 적어 볼 건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문 글 쓸 거니까 본문에 또 터치 하시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글을 쓰기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타이핑을 하려면. 그러면 여기 보면 점점점 있어요. 이 점점점 눌러서 음성 입력을 하셔서 적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성 입력 누르고 그 다음 마이크를 눌러 말해보세요. 이 부분을 누른 후에 얘기할 거예요.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네. 네, 우리가 타이핑 하려면 느린 분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가 받아 적어주니까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뭐 직접 타이핑해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음성 입력해서 넣어보셔도 되고. 자, 사진을 넣을 때는 여기 사진기 모양을 누르시면 돼요. 사진기 모양을 누르시고 87페이지 2번에 있죠? 그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을 넣겠다. 그럼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첨부 누르시면 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의 사진을 넣을 때도 여기 사진기를 누르고 여러 개의 사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부하면은 그냥 밑으로 쫘르륵 들어가는 그런 사진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우리가 콜라주로 넣고 싶다. 그럴 땐 그룹 사진으로 해서 콜라주나 아니면 슬라이드로 첨부하시면 이렇게 콜라주나 슬라이드로 첨부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콜라주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뭐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거나 아니면 그 포스팅에 맞춰서 적게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예제에서는 바로 카테고리 설정하고 등록하면 되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사진기 모양을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사진하고 동영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동영상의 경우는 이렇게 몇 초 이런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겠다면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첨부를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을 좀 내가 수정해서 올리겠다 라고 할 때는 동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보이고, 여기서 좀 더 모바일 블로그에서 좋은 점은 내가 이 동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글을 텍스트를 그러니까 동영상 안에다 넣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물고기를 찍은 영상인데 제가 이 뒷부분은 좀 자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흰색 막대기를 갖다 놓고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잘려집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서 삭제 눌러서 제거하면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컷 편집도 가능하고,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에 우리가 글을 적고 싶다 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체는 많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서체를 고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내가 원하는 글자 색깔 또는 뭐 배경 색깔 뭐 이런 식으로 깔고 여기다 쓰게 되면요, 따닥 해서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내가 갖다 놓고 싶은 곳에 글씨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글씨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상에서 배경색은 이렇게 배경색을 채우는 거고, 여기 배경색 말고 외곽선의 경우는 테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투박은 하지만 그래도 동영상 안에 만약에 글씨를 적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또 추가하려면 플러스 눌러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들 거면 복제 하고 따닥 해서 고치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그 동영상에 밝기 같은 것도 보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도도 내가 좀 더 빠르게 하겠다, 느리게 하겠다 보정이 가능해요. 동영상의 음량도 너무 크다 하면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앞뒤에 플러스가 뭐냐면 이 동영상의 앞이나 뒤에다가 뭔가를 더 넣고 싶을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만약에 뒤에 더 연결해서 집어넣을 동영상이 있다면 플러스를 누르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다가 내가 오프닝을 넣고 싶다면 앞부분에다가 타이틀 커버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뭐 배경은 색깔로 깔아도 되고, 아니면 클립위에서 마음에 드는 그런 배경을 깔아서 글씨를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이야 뭐. 그리고 요 글씨는 스타일에서 글씨의 모양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서 여기 있는 글씨, 적혀 있는 글씨를 다른 글씨로 바꾸는 것도 돼요. 밑에 데이트 대신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은다면 이 부분에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리고 요게 지금 커버를 앞에다 놓은 건데, 앞뒤에 보면 이렇게 막대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이 보이게 할 것인지 이렇게 막대를 줄여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영상 자체가 아예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처럼 뭐 잘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간단한 동영상 편집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완료해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인코딩 중입니다 뜨면서 이렇게 인코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 제목은 그냥 제가 연습이라고 해서 적어볼게요. 그리고 완료 누르면 업로드가 돼서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이 PC 블로그에서는 그냥 올리는 것만 가능했다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간단한 편집까지는 또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보면은 움직이는 그런 움짤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뭐 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모습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있으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재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GIF로 짤막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영상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싶으실까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카메라 누르고 GIF 누른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들에는 이렇게 만들기라고 버튼이 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이 동영상 중에 한 3초 정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위치를 잡고 위치 정도 잡을까요? 그리고 체크. 그러고 정방향으로 할 거냐, 되감기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냐, 네, 또는 배속을 좀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느리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체크 누르면 이게 이제 GIF로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의 경우는 실제 이제 발행해서 플레이를 눌러야 동영상이 열리지만 이 GIF 같은 경우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움직이는 걸 이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다 적었다라고 가정하고 위쪽에 카테고리 골라볼게요. 그럼 위에 카테고리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잡아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책에선 어디다 넣나 했더니 컴퓨터를 배워요네요. 여기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일상을 누려요 넣을게요. 이렇게 고르고 태그 편집, 뭐 태그 적을 게 있으면 적는데 지금 연습이라 딱히 없으니까 비워놓을까요? 이렇게 고른 다음에 옆에 등록, 요 녹색 등록 버튼 누르시면 등록이 돼서 올라갑니다. 여기 저장이라는 게 있죠. 모바일 블로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동 중에 작성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뭔가 딴 거를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럴 때는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블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 끝나고 다시 여기 눌러서 우리가 블로그 쓰던 거를 마저 적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등록을 눌러서 올려볼게요. 그러면 등록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동영상은 이렇게 재생이 되지 않죠. 그러나 요거는 이제 동영상이 아니라 움짤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생동감 있게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쓰실 때 만약에 내가 뭐 맛집 리뷰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고기를 굽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뭔가 이제 파스타를 뭐 떠서 먹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실감나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짤막한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GIF로 넣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GIF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글 내보내기 부분인데요. 오늘 쓰신 블로그의 글 중에 마음에 드시는 블로그 글 하나만 좀 선택해 볼까요? 아무거나. 우리 블로그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꼭 모바일 블로그 거 쓴 거 이거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쓴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클릭해요. 그러면 요 옆에 보면은 뭐 통계 옆에 점점점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공유하기를 하시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의 화살표 모양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카카오톡에 공유를 하겠다. 요것도 되고, 근데 이런 경우는 네이버 앱이 깔려 있어야 상대방이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URL로 복사해서 공유하겠다면 URL 복사 누르시고 저희 톡방에다가 그냥 공유 한 번씩 해보자. 그러면 톡방으로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저보다 빨리 올려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그냥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공유해보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